안녕하세요. ICO 초대석의 신참입니다. 오늘은 플렉탈 프로젝트의 김천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인사하고 프로젝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랙탈 팀의 김천일 대표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에 기록되는 게이머들의 데이터들을 버려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가치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가치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 산업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플렉탈 프로젝트가 스캠인가요? 스캠은 아닙니다.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게이머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인데 네. 이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왜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본 시장은 일단은 현재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에요. 뭐 나중에는 그 전체 게임 시장으로 뭐 확대될 수 있겠지만 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 게이머들의 데이터 자체가 독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빅게임사들은 네. 이제 자사 게임도 개발도 하지만 네. 자본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의 게임들을 퍼블리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이 자기만의 서클에서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막 서로 크로스 프로모션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들의 정확히는 게이머들을 네. 독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중소 게임사들은 오히려 더 이런 게이머들 모집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또 이 큰 게임사 밑으로 종속되는 구조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다루려는 이 게이머 데이터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게이머들은 지금 데이터 가치 전혀 몰라요. 그냥 게임을 즐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구조 자체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는 걸 저희가 게임한테 설명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물론 가치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체계를 통해서 내 데이터 자체가 되게 가치가 있고 이 소유권 자체가 어떤 특정 게임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네. 데이터가 오픈될 수 있게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저희 플렉탈 플랫폼도 아니고 블록체인상의 어떤 개인의 어떤 게이머의 어떤 이력서처럼 네. 공개가 되는 거죠. 공개가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게임사들도 네. 누구나 쉽게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이머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저희 철학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큰이라는 네. 토큰 이코노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기존에는 일단 되게 국지적이고 네. 어떤 특정한 서비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싸이월 도토리 같은 네. 그 플랫폼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형태였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건 어떤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할에 따라서 공평하게 어떤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큰 자체가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의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토큰이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게이머들이 나눠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 토큰 자체가 거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죠.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네. 게임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게이머들의 플레이 데이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올라가고요. 되게 작은 한 1KB 미만의 텍스트 데이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블록체인에서 원장에 기록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막 20억 그 게임 인구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데이터가 다 올라가도 뭐 이렇게 용량적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이게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으면 되게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플레이 데이터 자체가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홈페이지나 이렇게 백서를 보면 좀 강조된 부분이 한국 최초의 이제 이오스 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초기에 시작하게 되면 자체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 거냐
혹은 네. 뭐 아니면 뎁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일반 대중들이 쓰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금을 보내는 위주의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네. 실제로 말 그대로 그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게임 플레이할 때마다 뭔가를 기록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고민을 했었고 네. 근데 뭔가 이더리움의 그 문제점들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네.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구조 혹은 어떤 트랜잭션 처리 스피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현실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래핀이라는 그런 체인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오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오스라는 걸 봤을 때 되게 꽂혔던 게 뭐냐면 네.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들 이런 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일단은 기본 그 기초를 이게 철학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유저가 어떤 비용을 내지 않는다 거래 수수료를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제가 데이터를 올릴 때마다 네. 어떤 수수료가 수수료를 내야 발생되면- 된다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플랫폼을 만드는 쪽에서 그런 어떤 뭐 이오스를 스테이킹을 하고 그만큼의 어떤 뭐 밴드위스라든지 어떤 뭐 램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오스 기반의 덱을 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다 갸우뚱했었어요. 아. 이오스 실제로 네. 아무도 없는데 뭘 거기다 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이제 그댄 라리머라는 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고요, 사실은. 네. 그때 비트쉐어부터 스티미스를 만들었던 핵심 개발자고 이분이 뭐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왔던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는 좀 되게 매력을 느꼈고요. 이 한국 최초의 이런 타이틀이 네, 뭐 투자나 제휴적인 측면에서 네, 좀 도움을 받으신 뭐 그런 게 네,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되게 학습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오스가 좀 되게 뭐랄까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이제 메인넷이 나온다는 예정이잖아요. 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저희 CTO는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그 GitHub에 올라가는 그런 코드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퀄리티가 높은 코드다라는 의견과 예.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학습을 해오면서 저희가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고요. 아 이거는 잘 될 것 같아라는. 네. 물론 이건 저의 소망입니다. 왜냐면 예. 예. 그리고 뭐 이오스 기반의 아무래도 뎁들이 이더리움의 기반 뎁들은 사실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이오스 기반의 뎁들은 아직 그렇게 뭐 이렇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준비되고 있는 프로젝트 많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주목받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경쟁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까요? 게임 쪽에 관련돼서 요즘에 그런 뎁 프로젝트들 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어떤 네. 뭐 블록체인 서비스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게임 간의 어떤 자산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되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 같이 어떤 그 게이머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네. 이런 데이터들을 가치화시켜주는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프랙탈을 구성하는 서비스를 좀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랙탈 플레이 앱과 프랙탈 애드 콘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프랙탈 플레이 앱은 어떤 개념이죠? 프랙탈 플레이는 이제 게이머들이 설치하는 앱이고요. 네. 일단은 안드로이드 기반 앱입니다. 그래서 프랙탈 앱을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플레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제공에 대한 동의를 네. 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게임을 즐기면 네. 저희 이제 프랙탈 플레이 앱에서는 이제 그런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이제 한번 검증을 해요. 네. 이제 왜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과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롤 형태로 올리고요. 거기에 올리게 되면 올린 대가로 네. 토큰을 PLT 토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저희가 뭐 어떤 특정 게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스마트폰 OS에 네. 기록이 됩니다. 그 데이터가. 그거를 정상적인 이제 유저가 그걸 저희 앱을 설치하고 내가
내 플레이 데이터를 제공할게라는 어떤 퍼미션 허락을 해주면 예. 자동적으로 이제 한 번만 이제 그 퍼미션 해주면 알아서 이제 저희 앱이 계속 그 블록체인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iOS는 그러면 지금은 불가능한 건가요? 네, iOS는 그 안드로이드처럼 이렇게 뭔가 데이터 접근 권한이 없어요. 네. 제3자의 앱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안드로이드만 먼저 시작해서 안드로이드 유저들만 빨리 확보하고 난 뒤에 네. 저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헤게모니가 되면 오히려 아이폰 쪽은 오히려 게임사의 저희 SDK를 제공해서 SDK 신게 되면 오히려 네. 데이터를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월하게 받아올 수 있겠죠. 그 아까 전에 게임 플레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네.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검증 과정은 뭐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게임을 개발하는 부분도 사실 이게 어뷰저들, 그러니까 네. 과의 싸움이잖아요. 어떤 서비스는 그쵸. 다 그렇거든요. 예. 이게 결국에는 완벽한 방어책은 없어요. 음.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최대한 덜 뚫리게 만드는 그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나오는 패턴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물론 또 체킹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이제 조합하고 데이터와 어떤 뭐랄까요, 그 센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하는 거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 되게 깊이 좀 들어가야 되는 이슈. 네, 그러니까 뭐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게임사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되게 정확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스케일업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제휴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게임사들이 갑자기 새로 나온 서비스에 뭔가 SDK를 심어줄 일도 요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서비스 확장은 되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저희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는 거고, 하지만 거기서 충분히 어떤 이상한 어떤 플레이에 대한 거를 검증할 수 있게 이제 마련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죠. 네. 이 프랙탈 플레이 앱이 5월 초에 출시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네. 출시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뭐 정식 버전은 사실은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지금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모집하고 있어요. 테스터를. 네. 그래서 지금 이벤트 페이지를 오픈했고 뭐 일정 부분 PLT 토큰 에어드랍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해 놓은 이 부분 자체가 정상적으로 일단 작동하는 검증. 네. 그래서 일단 한 2,000명 정도 규모로만 한국인 대상으로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면 그 테스터 2,000명을 지금 이제 모집 중이신 거네요? 네, 어저께 저희 모집 공지 나왔고, 네. 아까 보니까 하루 정도, 한 24시간 조금 지났는데 한 1,200명 정도 참여하셨더라고요. 벌써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네, 그래서 뭐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프랙탈 애드 콘솔은 어떤 개념인가요? 프랙탈 애드 콘솔은 아마 페이스북에서 광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셀프 서브 애드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 광고할 때는 신용카드 등록하고 타겟팅 하잖아요. 뭐 국가, 뭐 성별, 나이, 뭐 관심사 이렇게 해서 딱 광고 소재를 만들고 버튼 누르면 바로 광고가 타겟한테 딜리버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심플하죠. 여기는 어떤 중개인이 필요 없죠. 이게 마찬가지로 저희도 애드 콘솔은 게임사들, 저희 게이머가 필요한 프랙탈 플레이 유저를 데려가고 싶은 게임사를 위한 하나의 어떤 광고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으로 구성됩니다. 웹페이지 형태로. 그걸 가입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타겟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이머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광고가 프랙탈 플레이가 설치된 이제 유저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런 뭐 지면이나 어떤 보여지는 형태 같은 뭐 혹은 뭐 인벤토리 이런 개념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출발 자체는 그러니까 일단 프랙탈 플레이라는 어떤 이 유저 게이머들이 쓰는 앱 자체에 어떤 저희는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왜 우리가 어떤 앱을 쓸 때 이렇게 자꾸 떠서 이렇게 막 제 어떤 그러니까 사용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노출 디스플레이 애드 같은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약간 왜 네이티브 애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어떤 저희가 스페셜 인비테이션 혹은 이런 어떤 메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저는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인지가 파악이 될 것이고 제가 필요한 어떤 게임사 애드 콘솔을 통해서 게임사가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게임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게임을 예를 들면 뭐 50시간 이상 한 사람을 네. 타겟팅하게 되면 제가 그 범주에 그 어떤 조건에 들면 저한테 네. 특별한 어떤 오퍼가 날라오는 오퍼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좀 네이티브 애드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노출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1차적으로는 네. 저희 그 프랙탈 플레이라는 앱 쪽에서 네. 그런 형태 노출되고요. 향후는 이제 이게 어떤 검증이 되고 네. 어떤 작동하는 게 되면 네. 향후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제휴된 저희 SDK를 사용하는 게임사들의 어떤 그 광고 지면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광고가 딜리버될 수 있거나 혹은 뭐 그 외에 어떤 제휴된 네. 형태의 매체들하고 같이 또 광고를 광고주가 플렉탈 플레이 외에도 네. 다른 쪽에 노출을 원하면 그런 식의 제휴를 해서 노출할 수 있는 거죠. 타겟팅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이 게이머의 어떤 플레이나 설치 데이터만으로도 네. 그 타겟팅이 충분히 이제 정확하게 된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정교한 데이터를 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사에 다 SDK를 심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럼 되게 정교해지겠죠, 데이터는. 네. 근데 스케일업하는 문제가 생기죠. 확장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게임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결정에 따라서 제휴가 되고 말고가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건 좋지 않은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시장의 게임 광고 시장의 어떤 그 타겟팅하는 수준 자체가 네. 타겟팅 되게 잘 될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떤 광고 네트워크사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벤토리를 교환을 하죠. 이렇게 네. 여기 부족하면 다른 인벤토리를 이렇게 확장을 하죠. 네. 근데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광고주가 원하는 게이머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타겟팅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제가 인터뷰한 바로는 사실 주위의 게임사들 중에 이렇게 뭐 대부분이 이제 노출 광고 위주이지. 예. 대부분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게임 광고는 일단 매스 미디어에서 먼저 터뜨려요. 네.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지도를 먼저 쌓고 네. 미디어 믹스 형태로 해서 이제 그런 뭐죠? 그러니까 애드 네트워크 쪽에 같이 깔죠. 깔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구조는 구조죠 이게. 네. 근데 큰 게임사는 할 수 있지만 작은 게임사는 할 수 없어요. 매스미디어 광고가 뭐 1, 2억 원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부분의 어떤 노출 형태의 광고예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이 광고주가 원하는 게이머들이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시장에.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로 시장에 출발해도 충분하죠. 왜냐 그럼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게임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뭐 예를 들면 뭐 한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플레이한 게이머들을 찾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도 네. 초기에 비즈니스를 출발하기에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빨리 어찌됐든 유저 게이머들을 모은 다음에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유저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사들하고 제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구조죠. 프랙탈 애드 콘솔을 활용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보편화된 어떤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네. 타겟팅 광고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타겟팅하는 수준 자체가 예. 페이스북이라는 걸 되게 범용적인 그러니까 타겟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패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게임 쪽에 제공하는 타겟팅 수준 자체는 제가 이해하기 이끌어는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네. 더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장르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A라는 어떤 게임 자체를 네. 100시간 이상 플레이한 사람, 네. 그리고 지금 5분 전에 어떤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을 정확히 체킹할 수 있고, 게이머가 어떤 패스를 가지고 게임을 해왔는지, 네. 그런 히스토리.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게이머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어떤 특정하는 게임을 평균적으로 하는 플레이 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유지되다가 분명히 어떤 게임의 실적이 나면 변곡점이, 그 플레이 타임 자체 변곡점이 생기겠죠. 이런 거 저희 캐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유저는 지금 다른 게임을 찾고 있는 줄라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 경험 있는 게이머한테 제안을 보내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신호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게임사들한테. 그래서 이런 되게 좋은 게이머, 경험치 많은 게이머, RPG 게이머인데 적어도 뭐 이런 게임을 하다가 지금 새로운 게임을 찾고 있어 할 때 스페셜 오퍼를 보내보세요라는 어떤 이런 거가 저희가 지향하는 바죠. 결국에는 게임사들이 원하는 게 그런 과금하는 유저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요. 게임 생태계에 보면 게임 내에서 실제 결제하는 유저는 정말 5% 안쪽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95% 정도가 비과금 유저예요. 비과금, 그러니까 무과금 플레이어죠. 근데 게임사들은 정말 필요한 게 왜냐면 이 무과금 유저들이 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 결과로 5%가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초기에 어떤 이런 그 비과금 유저지만 시드 유저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네. 이런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도 게임사 돈을 쓰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드 유저 중에 과금하지 않지만 여기에 정말 열심히 유저하는 그 게임하는 이 양질의 유저들을 참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한 단계까지 이제 좀 네. 타이팅이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네. 계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정교한 데이터 자체는 결국에는 페이스북 그 SDK를 게임 내에 탑재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로그인 같은 걸 써야 되는 그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전체 어떤 게임 장르보다는 이렇게 대부분 소셜 게임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친구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류의 게임들 위주로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게임 모바일 게임 전체 어떤 커버리지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프랙탈 프로젝트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 게임사들이 이제 그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와 계약을 해서 이제 그 광고비를 감당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을 해결을 해서 이제 소형 게임사들도 이제 저비용으로 광고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근데 이제 광고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에 광고주들이 원하는 어떤 그 세그멘트는 좀 비슷해질 것이고, 이제 이 세그멘트에 대한 광고비는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또 어떤 소형 게임사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본을 많이 가진 어떤 그런 대형 게임사들이 그런 광고를 독점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그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RTB, 그러니까 리얼타임 비딩 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경매 방식으로 제가 가장 많은 높은 가격을 했을 때 그걸 다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저희는 일단 초기에는 RTB는 좀 그러니까 지양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RTB보다는 현재 시장에 어떤 그 형성되어 있는 그 각 국가별 어떤 가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레벨을 맞추고 거기서 어떤 중개 수수료 부분이 빠지게 되고, 특히 중개 수수료 외에도 사실 매체 수수료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30% 빠지고 70%가 매체 비용인데, 매체 수익인데 이 부분도 저희는 더 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매체 수익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 어떤 형성되어 있는 가격 자체보다 훨씬 더 싸게 어떤 고정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광고 인벤토리 독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어떤 뭐 노출면을 어떤 그 노출 지면을 막 독점해서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정 어떤 게임사들마다 자신의 게임에 맞는 타겟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초대 조건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선택은 꼭 게이머 입장에서는 꼭 어떤 빅게이머들의 어떤 빅게임사들의 어떤 그 타이틀만 선택할 이유는 없거든요.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조건이 내가 이 제한이 좋으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인벤토리의 독점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토큰 이코노미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랙탈의 그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하는 토큰이 네. GEM과 PLT가 있습니다. 네, 잼. 네. 예, GEM인가요? 보석. 네, 잼. 네. 요 토큰의 어떤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잼은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래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이 플랫폼 내에서만 활용 가능한 네. 어떤 뭐랄까요? 그런 토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하고 어떤 커뮤니티 내 기여하는 활동들을 했을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보상하는 그 보상 수단인 거고요. 예. 잼을 모은 다음에 저희 그 메인 토큰인 PLT 토큰, 플랫탈 토큰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스팀밋에서 스팀 타워랑 스팀의 구조랑 되게 비슷한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M을 PLT로 이렇게 교환을 네, 하는 네.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어떤 가치 밸런싱이 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초기에 대부분의 뭐 그런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에서 먼저 참여한 사람들 초기에는 참여자 숫자가 적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들이 가져가는 거는 많아야 되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여자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제 보상받는 잼 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유저가 많으니까. 하지만 참여자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에 플랫폼이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PLT 토큰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밸런싱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1년에 지금 그러니까 최초 년도에 어떤 그 보상액 자체가 PLT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내에서 이 GM과의 밸런싱을 잡아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약간 가변적인 그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PLT가 네. 유틸리티 토큰인가요? 증권형 토큰인가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유틸리티 네. 토큰이요. 네. 그래서 게이머는 이걸 가지고 뭔가 결제에 활용하거나 혹은 물론 캐시아웃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게임사는 PLT 토큰을 가지고 광고에 활용을 하죠. 네, 광고에 사용하죠. 토큰 이코노미가 이제 적용되면 네. 이제 유저들이 그 어떤 보상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사실 되게 이 현재 프랙탈 컨셉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포인트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전체적으로 다 실패했다기보다는 일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어떤 일단 플레이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한 부분 자체는 되게 열광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빨리 성장할 수 있던 거는 그런 게이머들 자체가 또 새로운 게이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되게 좋은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있으니까 어떤 사실 게이머들은 뭔가를 원해요. 그리고 사실 결제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결제 못하는 게임이 정말 많잖아요. 그들에게 뭔가 이 재화, 참여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광적이었나요? 저희가 그 바이럴 마케팅하고 어떤 그런 추천 마케팅 통해서 한 6개월에 한 200만 정도 다운로드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대표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 텐센트 미디어랑 또 MOU 하셨다고 기사를 봤는데 글로벌 진출 전략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 쪽에서 보면 아시아 퍼시픽 쪽이 되게 커요. 마켓 쉐어가 제가 알기로 한 6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안드로이드 쪽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아시아 퍼시픽 중에서도 이제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일단 좀 트라이앵글 해서 여기에 이제 진짜 게이머들을 저희가 모집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리기로 텐센트 미디어는 사실 텐센트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9억 명 이상의 어떤 유저들 중에서 정말
게이머들 예를 들면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위챗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방에서 결제한 사람들만 타겟팅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타겟팅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되게 핵심적으로 게이머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쪽을 제휴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쪽은 일단 게임방 쪽에 집중을 할 계획이에요. 게임방은 실제로는 게이머들이 자기가 시간에 돈을 내고 게임을 하잖아요. 예. 진짜 게이머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 대부분 게임방에서 하는 게임들이 PC 온라인 게임들이지만 이 사람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보면 대부분 모바일 게임 하거든요. 그 오버랩 되는 층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검증돼 있는 유저들을 제휴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 쪽에 이제 그런 게임방의 마켓 쉐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쪽과 조만간 제휴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네. 한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쪽도 게임방 쪽에 그런 뭐랄까요, 네. 접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을 제공하는 쪽과 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 사용 계획 이렇게 홈페이지 가보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마케팅에 한 40%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마케팅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초기에 결국에는 저희가 승부수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플렉타일 플레이를 사용하는 유저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라는 목표는 한 1년 내에 정식 서비스 출시하고 1년 내에 한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한 1000만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정도가 되면 아마 되게 좋은 네. 스테이지에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빨리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마케팅에. 뭐냐면 기본적인 PLT 토큰이라는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리저브 펀드로 잡혀 있는 리저브 분량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또 마켓 빌딩을 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네. 마케팅이라든지 뭐 제휴라든지 쓸 수 있고 플러스로 모금된 금액 중에 아까 40%를 네. 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깔기만 해도 뭔가 보상이 온다. 네. 그런 컨셉은 확실히 유저를 모으기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나 어떤 뭐 거래소에 계좌를 트는 개념이 아니고 네.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나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게임을 즐기는 누구나 앱을 저희 그 플랫폼 네. 플레이를 설치하고 그냥 원래 자기가 즐기던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글 플레이 올라온 게임들은 거의 다 지금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크롤링해서. 그래서 그냥 원래 자기가 즐기는 게임을 하면서 플랫폼 토큰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공짜는 아니죠. 사실 어떤 게이머들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경제를. 저희가 이걸 얘기할 때는 그냥 게이머들과 만드는 데이터 공유 경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벌어지는 데이터를 가치화시키는데 그 가치화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저희가 접목하게 되고 광고라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걸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하고 이 데이터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보상으로 네. 활용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데이터가 실제로 필요한 어떤 그 이 게임사들한테 뭔가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좀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네. 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팀은 그 모바일 서비스 쪽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솔루션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한 10년 이상 그리고 핀테크 쪽 영역에서 한 10년 이상 경험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물론 게임 쪽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10년차 게임 기획자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험치 많은 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아마 작년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이오스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개발 코드가 처음 올라올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트래킹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준비해 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오스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개발자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개발 환경에 이런 부분들 좀 개발자들한테 쉽게 해주려고 저희가 이오스 그러니까 커맨더 네. 를 만들어서 이제 이오스 개발자 생태계 공유도 공헌도 하고 네. 그거 통해서 이제 계기로 이제 뭐 이오스.io 만들고 있는 블락원 쪽하고도 뭔가 교류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월 달에 그
이오스 공식 미드업 때 저희가 네. VIP 초대받아서 그 애프터 파티에도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이오스가 대부분 토큰 가격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토큰으로서만. 근데 이오스 저희가 그 이오스 개발자 미드업을 최초로 올해 2월달에 진행했었어요. 여기 이제 그 뉴욕에서 했었고요. 네. 그때 처음 했었고 아마 5월 중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지금 이오스 개발자 미드업에 저희가 주최하고 있는 미드업에 한 220명 정도 회원이 돼 있고요. 예, 그런 노력들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오스 그리고 미드업 때부터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이오스 개발을 지금 막 이오스 뎁 개발 막 하려는 분들은 네. 저희가 대부분 저희 CTO가 다 답글 달아주고요. 어. 뭐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했어요. 코리오스 같은 데 커뮤니티도 활동을 시작했고 뭐 사실 여러 쪽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메신저로 그런 개발 관련 질문들 많이 하시면 네. 저희 그 CTO가 이렇게 답변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 관련 굉장히 선구자 분이시군요. 네, 그 저희 아무튼 되게 이오스 기반으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네, 진짜로. 그 어드바이저 리스트를 봤는데 네, 그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네, 네. 그 스팀에 그 좀 유일한 어떤 한국의 증인이라고 되신 분이 네, 네. 조재우님인데, 네, 클레어. 네, 네. 네.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이제 아이디어 해서 이렇게 백서 초안 드래프트 만들고 네. 그거를 제일 먼저 보여드린 분이 조재훈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티미 서비스 써보면서 되게 좋은 글을 많이 남기셨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스티미 초기에 그 어떤 그 커뮤니티의 어떤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상 스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되게 빨리 발견해서 뭔가 개선하는 데 도움 많이 주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글들을 보다가 그냥 저희가 네. 저희 거 한번 봐주세요 했어요. 아. 백서를 했었는데 되게 좋은 반응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최초의 어드바이저 네.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한국 들어오셨는데 이전에 이제 미국 계실 때 저희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계셨을 때 그 어바인 계셨거든요. 어바인. 그래서 네. 거기까지 직접 가서 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저희 뭐 계속 조언 듣고 네.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러니까 보상 스킴이 돌아가는 예. 어떤 이런 부분에서 되게 해박하시고요. 물론 전체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파워 유저식이지만 네. 하고 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의지 그 왜 그러니까 되게 뭔가 물어봐도 네. 잘 답변해 주시는 분들 궁금한 거 그런 거에 되게 도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리는 작업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네. 프라이빗 세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어떤 퍼블릭 세일이나 이런 일정은 네.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건가요? 근데 그 프라이빗 세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기관들 쪽에 투자를 받고 있고 그 공개 세일 쪽은 네. 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 이오스 VC 네. 쪽하고 이렇게 논의되는 것들은 있어 왔어요 계속. 그래서 그거는 조금 프라이빗 세일을 끝내놓고 네. 조금 이렇게 지켜볼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 투자자로 언급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프라이빗 세일에 이제 뭐 참여하신 뭐 그런 개념인가요? 정확히는 그 초기 투자자로 들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10%로 잡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얼리 인베스터 네. 쪽과 그쪽에 참여하신 거고요. 네. 프라이빗 지금 세일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크립토 펀드들 네. 혹은 뭐 이런 그쪽 기관 쪽 네. 회사 쪽이고요. 네. 그러면 그 네. 부분은 그 40%의 어떤 따로 할당해 놓으신 그 영역.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것도 좀 이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상장 관련돼서 전쟁되는 부분은 그 진짜 투자자들 만나면 진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네. 어디에 논의하고 계세요? 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이 하고주고 있는 이제 그 투자 같이 띄워주고 있는 그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블랙워터 쪽 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그쪽 파트너 참여하고 있는 그 빅박스 익스체인지 쪽에 그 코파운더 쪽이 저희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고요. 그거 외에도 그 국내에도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논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되게 중요한 또 피칭이 어. IR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그러니까 한국에 좀 유명한 거래소들 펀드들 네.
쪽으로 좀 네. 뭐 이거 픽스가 이거 뭐 이렇게 네. 커밋된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뭐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도전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확정적으로 뭐 어디랑 뭐 이렇게 거기에 상장하기로 했다는 예. 사실 이렇게 왜냐하면 펀드레이징 정확히 잘 되고 나서 네.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프랙탈이 네.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하는 네. 그런 생태계의 모습을 네.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영역이 커요 사실은.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먼저 뭐 게임 광고라는 부분에 접근을 한 거고요. 네. 문제점이 있는 시장. 근데 최초에는 이럴 거예요.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은 지금 어쨌든 게이머들은 열심히 어떤 게임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사실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게이머들의 기여를 통해서 게임사들이 번 수익 자체가 게임한테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게임 생태계 밖에 있는 광고에서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 게이머가 열심히 참여해주고 여기서 어떤 참여자한테 보상이 이렇게 안쪽에서 게임 생태계 내에서 돌기를 원해요. 오히려 게임 광고 쪽 생태계, 그러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바꾸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결국에 저희가 어떤 게이머의 어떤 플레이 데이터라는 건 결국에는 게이머가 어떤 가진 경험 가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 어떤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게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게임을 해서 확보한 어떤 필드 토큰을 가지고 또 게임 생태계에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 자체가 작동하려 그러면 게이머와 원래 없었던 어떤 지금의 게이머들은 아까 말씀드린 95%의 어떤 비과금 게이머들은 별로 시장에서 그렇게 어떤 기여에 비해서 뭔가 어떤 뭐 권력까지는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하려는 작업 자체는 결국에는 게이머가 게임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시장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떤 특정 게임사에 힘이 종속돼 있다 보면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데이터의 탈중앙화, 어떤 게이머의 어떤 데이터 자체가 각자 자기가 블록체인 하나의 이력서 형태로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공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참여에 대한 보상도 받고 내가 받은 보상 자체를 다시 게임 생태계에 녹일 수 있는 이런 구조. 네. 이게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게이머가 중심이 되는 네, 게임 생태계. 네. 마지막으로 뭐 네. 못다 하신 말씀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저희는 사실 이쪽으로 해야 되나? 되게 오래 준비해 왔어요. 어떤 팀들은 뭐 만나서 뭐 몇 개월도 안 돼서 뭐 이렇게 ICO도 하고 뭐 네. 근데 되게 좀 그럴 때 좀 약간 좀 패배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렇게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15년차 서비스를 만들던 사람이라서 뭔가 이렇게 실체가 없이는 잘 어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파일럿 정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좀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 물론 이게 완성 버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좀 실체를 가지고 특히 이오스 뎁 중에서도 아마 제 추측에는 올해 내에 아마 어떤 상용화된 어떤 서비스를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마 대표적인 어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오스 뎁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행보를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끝나요? 예.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네.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 파이널 라운드라는 건데요. 네, 파이널. 이거는 좀 아이템이 좀 있습니다. 네. 뭔가요? 여기 이제 거짓말 탐지기. 예. 뭐야? 그래서 시그널을 측정하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움직이고 이러면 막 뜨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야? 소리가 무서워.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랙탈 프로젝트는 확실히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뭐야? 네, 오늘은 프랙탈 프로젝트의 김천일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